만약 여러분이 10억 원의 상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금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돈을 받고 요트를 사실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계획 같지만 수학 천재 그리고리 페렐만은 상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모욕적이라고 여겨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리 페렐만은 1966년 6월 13일 소비에트 연방시대 레닌그라드라고 불렸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전기공학 엔지니어와 수학자였습니다. 수학자인 그의 어머니는 그리고리와 그의 여동생을 키우기 위해 대학원을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동화책 대신 수학책을 읽어주었는지 그리고리는 어린 나이에 수학에 대한 재능을 보였죠. 그는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는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1982년 페렐만은 이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 중 한 명으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하기 위해 소비에트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부다페스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획득 가능한 최고의 점수를 득점하여 금메달을 땄어요. 같은 해 겨우 16살이었을 때 그는 레닌그라드 주립대학의 수학과 기계과 대학에 입학했는데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어렸습니다. 1990년 페렐만은 이미 박사 학위를 마치고 소련과학 아카데미 스테크로브 수학연구소 레닌그라드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과 국제과학계에서 성공을 거둔 몇 가지 논문 이후 페렐만은 뉴욕 대학의 쿠런 연구소에서 한 학기 동안 초대되어 미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수학자 리처드 해밀턴을 처음 만났습니다. 흥미롭게도 나중에 페렐만이 왜 10억 원의 상금을 거절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리처드 해밀턴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할게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이상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구기간 동안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 전통 갈색 빵과 치즈만 먹었습니다. 그리고리는 손톱을 깎지 않았는데 손톱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굳이 손톱을 깎아야 하나요? 1993년 그는 또 다른 훌륭한 직책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2년 동안 밀러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해밀턴의 강의에 계속 참석했고 교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페렐만은 해밀턴이 푸엔카레 추측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했지만 해밀턴은 당시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바로 그 푸엔카레 추측을 해결함으로써 페렐만은 공식적인 수학 천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안 페렐만은 전 세계의 다른 과학 연구직에 지원하도록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제안을 불쾌히 여겼는데 사람들은 그의 성과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것은 그가 이룬 성과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리고리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버클리에서의 연구원 생활 후에 충분한 일자리 제의를 받았거든요. 스탠퍼드, 프린스턴, 텔아비브 대학과 같은 유명 대학들이 앞다투어 그를 연구원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페렐만이 무엇을 골랐는지 아세요? 그중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러시아에서 최고의 연구를 했다면서 모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 그는 스테클로프 연구소의 예전 연구원직으로 돌아갔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1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짐작하셨겠지만 돈은 그에게 결코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페렐만은 그가 좋아하는 일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조금의 방해도 받지 않고 헌신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때 3차원 형상의 깊은 구조 연구와 관련 있는 푸엔카레 추측을 푸는 데 주력했습니다. 푸엔카레 추측은 수학뿐만 아니라 이론 물리학과 우주론에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려드리자면 지금까지 해결된 7대 수학 난제 중 하나입니다. 이 난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사람은 10억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2000년 5월 24일 클레이 수학연구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상금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천재여야만 이 문제들 중 하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 7대 수학 난제라고 불리지 않겠죠.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을 보냅니다. 저는 이해해요. 특히 고등학교에서 제 전성기를 대수학을 푸느라고 노력하며 보냈거든요. 페렐만의 경우 그는 2002년, 2003년에
온라인에서 2개의 기사를 통해 그 해결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해결법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3년이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증 단계인 상태에서, 그리고 그 작업의 전반부만 온라인에서 공개된 상태에서도 이 획기적인 발견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초청되었습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등 미국 유수의 6개 대학에서 강연을 했고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관심이나 명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과학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페렐만은 이 추측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를 진정으로 원했기 때문에 그의 기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전에 다른 과학자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물어봄으로써 많은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네. 페렐만이 상의한 적이 있었던 싱퉁야오가 자신이 해결법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페렐만이 뉴요커 기자에게 설명했듯이 만약 그가 실수를 했다면 누군가가 지적하여 수정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수학의 미스터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페렐만은 여전히 깊은 만족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최종 결과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푸엔칼의 의문에 대답한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페렐만은 러시아로 돌아온 후 2003년에 온라인에 그의 작업의 2번째 부분을 출판했습니다. 2006년, 과학계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이언스지는 그것을 올해의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명명했고 그를 필즈상 수상자로 발표했는데 이 상은 수학 분야에 오스카와 노벨상을 결합한 것과 같은 상이에요. 이 상은 4년에 한 번씩 40세 미만의 수학자들에게 수여되는 큰 영광입니다. 페렐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메달을 받기를 거부했어요. 당시 국제수학연맹 총장인 존 볼 교수는 페렐만에게 마드리드로 와서 상을 받도록 설득하기 위해 직접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절당했죠.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페렐만은 그 메달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증명이 맞았다는 사실이고 그는 동물원의 동물처럼 전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두려움이 2006년에 페렐만이 스테크로브 연구소의 직장을 그만두고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내도록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그의 초라한 거처는 바퀴벌레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 눈에 띄는 그의 모습은 항상 같은 후줄그레한 코트와 바지를 입고 있고 손톱과 수염이 매우 긴 상태입니다. 그를 더욱 고립되도록 만드는 것은 그가 항상 땅을 응시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건축물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가 마린스키 극장의 뒷줄에서 오페라를 듣는 것이 목격되기도 하지만 그런 문화적인 외출은 극히 드뭅니다. 2010년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있는 클레이 수학연구소는 페렐만을 수학 난제를 해결한 사람으로 공식 지명하면서 그를 기렸습니다. 네, 10억의 상금이 걸린 문제 말이죠. 페렐만이 거절한 그 상금이요. 제가 리처드 해밀턴이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던 거 기억하세요? 페렐만은 그 해결책에 대한 자신의 공헌이 리처드 해밀턴보다 더 크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이 상을 받는 것은 부정직한 일일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기자들은 그의 집 밖에 진을 치고 몇 가지 논평을 듣고 싶어 했지만 그는 기자들과 이야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전화로 한 유일한 말은 버섯을 따느라 바쁘다며 기자들이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페렐만은 수학과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정직한 수학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꺼이 용인하는 수능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윤리적 원칙이 더 강한 사람들은 고립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몇 년 동안 페렐만은 어머니의 노령연금으로 살아남았지만 2018년 마침내 유럽에서 수학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을 가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페렐만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손톱을 깎으러 가기 전에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감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